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서울사이버대학의 권구순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연수 시범 사업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연수 사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의 발표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요, 연수 개요서부터 질의응답까지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는 이제 연수 제목 사업이 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교육자 역량 강화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들어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이라든지 평화 교육,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2년 차에 걸쳐서 수행이 되고요. 평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연수는 온라인 연수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6월 12일서부터 24일까지 1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인원은 21명이고요. 연수 대상은 공무원이 12분,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9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요 연수 대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분석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2년차 연도는 초청 연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초청 연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또 이런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사진인데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했었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해외 전문가도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 개발 교육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부분은 세 분이 이렇게 담당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평화 개발 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그 단체들을 초청해서 또 사례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수업의 개발론이라든지 또 레슨 플랜을 짠다든지 이러한 것은 또 실제 수업 방법을 연구하시고 실제 하는 그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은 저하고 팀이 이렇게 구성하도록 강사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연수 운영팀 같은 경우는 제가 총괄을 맡고 있고요. 이게 온라인 연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업과 또 협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개발하는 컨텐츠 개발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학습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관리하는 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 이렇게 총 5명이 이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코이카에서는 이미 주요한 성과지표는 이미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는 부분만 일단 집어넣는 게 이제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뭐 수업 전과 강의 연수 전과 연수 후에 이런 그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서 아마 측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연수생 만족도는 이제 마지막에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액션 플랜이나 PCP 영향력도 정해진 포맷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 저희는 이제 저희 연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화와 개발 교육 역량 평가라는 것을 성과 지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역량 지표, 기술적 역량 지표, 뭐 정서적 또는 감성적 역량 지표, 기타 지표 이렇게 넣는데요. 인지적 역량 지표는 그야말로 매번 온라인 강의 때마다 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퀴즈를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적을 집계를 해서 인지적 역량 지표를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가 반영이 되고요. 기술적 역량 지표는 이제 레슨 플랜을 실제로 짜보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술적 역량으로 해서 평가 비율을 20%로 배정을 했습니다. 정서적 감성적 역량 지표는 우리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적용시키고 발표를 한다든지 참여도 이런 것을 총 포함시켜서 정서적 감성적 역량 지표로 해서 30%를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출석이죠. 출석은 일단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출석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화 개발 교육 역량 평가로 이러한 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교육공학을 공부하시거나 이제 교육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영어로는 에디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최경희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그 에디 모형은 각 그 앞글자를 따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분석, analysis라는 분석,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설계, 그래서 디자인, 그다음에 뭐 개발해서 development, 그다음에 실제 교육의 수행, implementation, 그리고 나중에 평가해서 이러한 단계가 이제 온라인 연수의 단계별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저희 사례를 준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연수 분석은 그야말로 이제 연수에 대한 목적이 뭔가, 또 연수의 성과 지표는 무엇인가, 또 이것이 타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연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의 또 다른 대상은 연수 대상이죠. 연수 대상을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 청소년 체육부 관계자, 그 다음에 사범대학 교원, 그리고 실제 학교 선생님들, 주로 이쪽 공교육을 중심으로 했는데 막상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공교육에서 이러한 세계 시민 교육 또는 평화, 개발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확산되기는 쉽지 않겠다 하고 연수 대상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타겟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체육부는 참여를 하되 저희가 비정규적 과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려고 대상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지뢰 행동이나 피해자 지원처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그 지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서 지뢰 위험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초등학교나 다방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이런 평화 개발 교육이 같이 접목이 된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확산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그 지뢰 교육을 담당하는 위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대상 단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 연수와는 달리 민간 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비정규적인 교육의 형태로 교육이 진행될수록 연수 대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연수의 설계인데요. 저희는 크게 온라인 강의와 그 다음에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함께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저희가 목표, 개요, 그 다음에 각 부문별 유닛,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한 정리, 그리고 관련 참고자료 제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온라인 강의의 설계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웨비나는 일자별로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는 일종의 출석 체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매일 온라인 세미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내용을 온라인 강의로 배우고 실시간 상호작용이 교수와자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의응답도 해주고 그다음에 내일 일정, 그 다음 날의 일정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랩업 과정으로서 온라인 세미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수업 계획과 관련돼서 수업 계획서를 쓰는 관련과 관련돼서 세미나가 있고요. 또 액션 플랜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에서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수 설계를 하고 컨텐츠 개발과 학습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요. 컨텐츠 개발은 강사 워크숍을 통해서 강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분석을 하고 또 강사님들한테 온라인 강의 촬영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 같은 거를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촬영할 거라는 그런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정보 공유,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플랫폼을 소개를 해서 우리 강사님들도 이러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연수 실시가 2020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연수 평가를 통해서 2년차 연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사진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매주 2회 정도 이렇게 내부 기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또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강사 워크숍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을 저희 학교에 초청해서 직접 스튜디오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강의 촬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절차는 저희는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좀 시범 연수기도 하고 또 일반 정규 과목이라는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좀 단계를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강사님들이 강의 원고를 제출을 하면
그 제출을 강의 촬영용에 맞게 스토리보드로 제작을 하고요. 그 스토리보드를 다시 강사님께 보내서 스토리보드를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OK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촬영을 하게 되죠. 촬영을 하면 그 촬영한 것과 그 강의 교환과 이제 코딩을 통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된 전체 그 원고 그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검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이제 유튜브에 탑재를 하고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를 시키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 각 강의를 날짜별로 이렇게 연계시키는 링크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웨비나, 그야말로 온라인 세미나는 웨비나 원고를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받은 다음에 하루 전날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실제 웨비나는 구글 미트, 이게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다양한 구글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웨비나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웨비나에 전체를 녹화를 해서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놔서 이제 그 연수생들이 연수 기간에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 일정이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저희가 6월 2일자로 지금 국내 강의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강의 촬영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강사의 그 강의가 이제 이번 주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를 통해서 강의는 다 촬영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저희 과목들이 쭉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액션 플랜 기획이라는 이런 강의를 촬영하고 각 분야의 그 강사분들이 강의를 촬영해서 이제 국내 강사진의 강의는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분이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원래 이제 온라인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의 어떻게 보면 보조 수단으로 개발이 됐는데, 워낙 그 구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빈틈이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그 연수를 진행하는 데는 크게 손색이 없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글 스위트 포 에듀케이션 이라는 그런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마 우리 연수기관 중에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이 가능할 것 같고, 교육기관이 아닌 연수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코웍스라든지 이런 데서 좀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인력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강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또 코웍스라든지 이런 관계기관이 있고, 또 학생, 이러한 다양한 그 인력들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이 이해관계자들의 계정을 이제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구글 그룹이라든지 구글 미트라든지 구글 챗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연계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글에 있는 다양한 도구 테스트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날짜별로 지금 강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치고 들어가면 이제 쭉 이렇게 강의나 그런 것들 내용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연수생들에게는 구글 크롬북이 아마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 이제 선적을 해서 학생들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경에 그 구글 크롬북을 아마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글 크롬북 같은 경우는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러한 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워낙 그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조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는 직접 현지에 그 코디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실시하는 계획은 저희가 콘텐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콘텐츠에 관련된 퀴즈라든지 또 답안, 채점
이러한 개별 결과를 통보하는 이러한 체계를 좀 갖춰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또 설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도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저희가 교내 테스트를 먼저 할 예정이고요. 2차는 이제 현지 코디를 포함한 현지와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접속 분량이라든지 우발 상황을 대비해서는 어떠한 일종의 대응계 컨티전시 플랜을 해야 될지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수생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다양한 지금 후속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생들한테 각각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연수생들과 또 저희 간에 일종의 SNS로 묶어주는 또 작업이 있어서 실시간 내지는 최대한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수기관과 또 저희 서울사이버대학 비상연락망 구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사전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개회식이 또 있기 때문에 진행 시나리오 도 하고 이제 리허설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 진행 상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대학이라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긴 한데 이러한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연수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부분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또 직접 연수를 실행을 해보고 또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온라인 연수 진행 시 연수생 참여율이나 또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의 설계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이것을 제가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연수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잘 만들어놔도 얼마나 연수생들이 흥미롭게 수용성을 갖고 참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설계 노하우라고 하면 일단 학습 목표부터 평가나 참고 자료에 이르기까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성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이상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강의 콘텐츠 같은 경우도 10분씩 15분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닛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강의를 제작을 하실 때 학습자들의 시선이 좀 분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대를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유닛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합니다.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을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연수생들이 온라인 세미나나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그러니까 과목별 퀴즈나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평가한 결과는 D+2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날에 했었던 평가들이 계속 올라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초청 연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연수의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들은 이제 초청 연수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액션 플랜 수립 같은 경우도 좀 1, 2, 3등 내지는 이거를 좀 해서 우수 액션 플랜 내지는 이거에는 좀 상품이라도 어떻게 좀 증정할 수 있는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진행 중에 현지 또는 국내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중단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메콩 지역에 있는 국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가장 취약한 점은 어차피 크롬북도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그쪽에 정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라우터라든지 불가항력적인 그런 그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단이 된다고 할 때는 이게 전체가 중단되기보다는 이제 연수생별로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격 진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가동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원격 진단을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통해서 그 문제 발생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저희 IT 전문가가 원격 지원 접근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온라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건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수강을 하지 못한, 참여를 못한 학생 같은 경우, 연수생 같은 경우는 그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간단하게 A4지 한 장 정도로 리플렉션 페이퍼를 제출을 하면 그거는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그 온라인 세미나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참여를 못한다고 했어도 크게 불이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공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충실한 테스트,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원격 진단을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온라인 세미나 녹화를 통해서 사후 시청을 하고 리플렉션 페이퍼를 내므로써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3단계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국별 보고서와 액션 플랜, 굉장히 중요한 그 액션 플랜은 뭐 연수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성과물 산출이나 피드백에 대한 과정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국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미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이미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 지금 제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연수생들이 컨트롤 리포트에 대한 템플릿을 미리 입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액션 플랜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템플릿을 만들어서 좀 이미 제공을 한 상황이고요. 액션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단위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단체에서 온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 참가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단체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액션 플랜을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첫날 컨트롤 리포팅 세션 하고, 그다음에 액션 플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리포팅 세션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1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을 주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을 할 거고, 중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에 대한 템플릿을, 그러니까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액션 플랜의 단계별로 산출물을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연수생들한테 그 주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세션 세미나가 있을 때는 이제 그룹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구글 클래스룸이 그룹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룹별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문이나 이런 코칭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액션 플랜이 좀 더 실행 가능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코칭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한 다음에 발표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 전문가들이 보고 또 피드백을 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액션 플랜이 최대한 추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액션 플랜이 정말 잘 짜여졌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코이카의 차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실제 사업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타 사업과 연계, 지금 코이카에서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메콩 지역에 지뢰 관련된 피해자 지원, 지뢰 위험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 링크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결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질문이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강세의 경우 섭외와 촬영 과정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해외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강사분이시고요. 컨플릭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갈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갈등 전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고, 천만 다행인 게 이 해외 강사님께서 온라인 강의를 실제 촬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 강의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셔서 워낙 잘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팀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PPT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PPT에 맞게 웹캠을 통해서 실제 강의 촬영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현장에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 현지에서 이게 코딩하는 게 잘 어렵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강의 원고를 별도로 보내시고 또 동영상 촬영한 걸 보내주시면 저희 이제 기술팀이 이제 유닛에 맞게 코딩을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고는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촬영이 거의 완료된 상황으로 파일이 지금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딩하는 작업을 저희 기술진이 할 예정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 촬영 장비 및 시설을 외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시설을 좀 외부에 이렇게 또 대여해주고 공개했으면 싶은데요. 저희 학교에서 한 학기에 개발해야 되는 교과목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시설을 다 수용을 못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학기와 학기의 공백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후에는 좀 사용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이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한 부분, 특히 이제 촬영 시설이나 이런 기술적 지원, 왜냐하면 뭐 전문가 그룹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코이카에서 여러모로 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이 조금 빨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지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좀 준비하는데도 좀 손이 많이 가고 힘드실 텐데 잘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또 중간에 또 저희가 미리 매를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이나 또 단점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